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연일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푹푹 찌는 폭염에 가축들도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요.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주일째 폭염경보가 내려진 동해안. 아직 오전 10시지만 축사 온도는 벌써 30도에 육박하고 쉴 새 없이 도는 선풍기도 열기를 식히기는 역부족입니다. 사람도 지치는 날씨 속에 어미소는 힘겹게 출산을 하고 찌는 듯한 더위는 갓 태어난 송아지에게도 고역입니다. 기운을 잃은 젖소들에게 영양제를 챙겨주지만 아침 저녁 우유 생산량은 뚝 떨어졌고 주인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오후 되면은 침 흘리고 그냥 잘 먹지도 못하고 또 지금 아침에도 좀 식욕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유 유량도 떨어지고 지금 앞으로 이렇게 계속되면 폐사하는 소도 나올 수가 있어요. 계속된 폭염의 피해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10개 시군 12개 농가에서 돼지 80마리와 닭 14,000마리가 폐사해 피해액이 9,7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확 올라가면서 습하면서 축사의 온도가 35도까지만 올라가는 바람에 이제 한 3일만 있으면 출하할 시기였었는데 강원도와 시군은 실시간 상황 전달 체계를 유지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그늘막과 영양제 등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면역 증강제를 이제 저희가 한 350kg 이제 구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늘막을 이제 40개를 이제 구입해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1994년 이후 24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 예상되는 올 여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재해보험 특약 가입 등 농가의 자체 대비는 물론이고 에어쿨과 분무시설 지원 등 축사 현대화 사업 확대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옥수수가 제철인 요즘 알이 굵고 찰기가 좋은 강원도 옥수수는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맛 좋은 옥수수가 아니라 몸에 좋은 성분을 함유한 기능성 옥수수가 개발돼 첫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넓은 옥수수 밭에서 일반적인 옥수수와는 다르게 선명한 보랏빛 줄기가 눈에 띕니다. 줄기뿐 아니라 껍질부터 꽃대까지 모두 보라색입니다. 껍질을 까보니 아직 여물지 않은 알맹이와 속대에도 보랏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간 기능과 면역력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천연색소 안토시아닌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된 자색 옥수수입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품종으로 올해 처음으로 영월 지역 농가에 보급돼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선 알맹이가 아닌 껍질과 속대에 있는 색소를 활용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만드는 연구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품종이 안토시아닌 색소 함량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토시아닌 색소를 이용해가지고 의약품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 아니면 일반식품 등을 개발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자색 옥수수는 모두 다 제약회사 등에 납품됩니다. 일반 옥수수보다 2배 이상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농가 소득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옥수수들이 나올 때 같이 이제 출하가 되면 좋은 가격을 시장에서 받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계약 재배를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또 재배가 끝난 다음에는 시래기 무나 김장 배추를 재배할 수 있어가지고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기능성 옥수수 재배가 확대되면 특정 시기에 출하가 집중돼 생기는 일반 옥수수의 가격 인하 문제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도내 버스 회사들이 경영난 등을 이유로 노선을 폐쇄하거나 줄이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되면 교통 대란이 오는 것은 아닌지 위기감이 높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춘천 시내 버스는 모두 130대. 올해 안으로 이 중 9대 버스가 사라집니다. 폐생 절차를 밟고 있는 버스 회사가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버스와 노선 운행을 줄이는 겁니다. 경영이 안 되니까 승객은 안 타잖아요. 그럼 운전수 혼자서 운행을 한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많은 수익금은 감소가 되죠. 춘천 거두리와 후평동으로 가는 26번 버스는 지금은 하루 13번 운행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9번만 운행합니다. 다음 달부터 이같이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을 중심으로 춘천 시내 10개 노선의 버스가 지금보다 하루 57번 덜 운행됩니다.
시민들의 버스 이용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내 시외 버스도 지난달과 이번 달 운행 중단 노선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 고속 춘천 속초 노선과 춘천 부천 노선, 강원 흥업에 서울 삼척, 평창 원주 등 10개 노선이 휴업 상태입니다. 현재 한 260명 정도의 운전기사가 필요로 한데 지금 현재가 246명입니다. 그래서 한 15명 정도가 정원에서도 모자르지만은 강원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거의 없다며 노선 버스가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 운전기사 확보를 돕고 비수익 노선의 재정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체에서 하여튼 임의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은 들어가야 되는데 감축을 한다라 그러면 전세 버스를 투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희망 택시라든가 이런 걸 이제 해결하는 쪽으로. 하지만 이 같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우려와 걱정의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면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버스 대란의 위험성은 더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산사태 위험이 높은 정선 알파인 경기장을 방문했습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의 원형 보존과 활용을 요구하는 주민 집회도 열렸습니다. 보도에 홍한표 기자입니다.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들이 가리왕산의 훼손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산림 복원과 알파인 경기장 보존 등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습니다. 정선 군민 300여 명은 방문 시간에 맞춰 알파인 경기장의 원형 보존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의 유산으로 보존하고 정부가 관리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올림픽을 성공하도록 만든 그 산실, 동계올림픽에 꽂힌 이 알파인 경기장이 영구히 보존해야 할 시설입니다. 정선군도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올림픽 개최지를 겨울 스포츠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며 알파인 경기장을 활용해 사계절 관광지로 발돋움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올림픽 유산으로 활용해서 향후에 동계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 대회나 또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하고 또 사계절 위기 종합 관광지로. 스키협회에서도 선수들이 훈련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경기장 활용에 주민들과 뜻을 모았습니다. 알파인 경기장 시설 보존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요구는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보러 왔을 뿐이라며 민감한 질문에는 견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600여 표 차로 낙선한 이병선 전 속초시장이 김철수 속초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열린 법정 토론회의 일부 발언을 문제 삼은 건데 김 시장 측은 정치 공세라며 반박했습니다. 이용 기자입니다. 이병선 전 속초시장이 김철수 속초시장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병선 전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7일 열린 법정 토론회의 일부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 광고업체 대표가 김철수 시장의 편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시장으로 있을 때 속초시가 일감을 주지 않아 우울증으로 숨졌다는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겁니다. 해상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대기업과 유착 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김 시장이 해 청렴성에 흠집을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자신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15년에는 당시 부시장이던 김 시장이 보궐선거를 준비하면서 부하 공무원을 시켜 입당 원서를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쟁 후보자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낙선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방송에 출연해서 수차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철수 시장은 이 전 시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일방적인 또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도 없는 정치 공세에도 불구하고 일고의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시정에 전념하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도 이 전 시장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토론회의 일부 발언을 문제 삼아 발목 잡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지난 민선 6기 때
함께 시장과 부시장을 지내기도 했던 두 사람은 이제 적대 관계가 됐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시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지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태백 특수학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강원도가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행합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12곳에 대해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 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조사 내용은 성 관련 사건을 비롯해 건강과 안전, 서비스 보장권 등입니다.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에 설악산 국립공원 우회 노선을 신설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설악산 국립공원을 우회하는 노선을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국방부가 군사시설 인접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우회 노선은 당초 계획보다 공사비가 2천억 원 이상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예산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원주시 보건소는 지난 6일 발열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70살 이모 씨와 지난 13일 복통과 발열 증상으로 입원한 79살 김모 씨가 정밀 조사 결과 모두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반일을 한 뒤 의심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원주에서 SFTS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5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야외 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 등을 뿌리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남북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경원선 복원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철원군은 남북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남북 교류와 유라시아 연결 핵심 교통망으로 경원선 복원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회 연구단체인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소속 의원과 철도시설공단 관계자 등이 경원선 복원 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평화시대에 대비한 물류 중심 거점 기지로서의 철원 등 접경지역 개발과 철도 운송 기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원주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진행되는 한강 몽땅 행사에 참가해 지역 관광 자원을 홍보합니다. 원주시는 한강 수계 지역 지자체들과 함께 관광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간현 관광지와 소금산 출렁다리 등 지역 관광 명소와 원주 대표 축제인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는 한강의 가치와 의미를 확산시키고 한강 수계 지역 지자체들 간의 상호 교류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도내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인 가운데 강릉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 강원 내륙 지역과 산지, 동해 중부 앞바다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제14회 태백 해바라기 축제가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태백 구아우 마을에서 열립니다. 태백 해바라기 축제는 해발 900m의 천이봉 주석에 조성된 10만 제곱미터 넓이에서 해바라기를 주제로 열립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축제는 콘서트와 그림 전시회, 야외 조각 작품전 등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운영됐던 강릉시 숙박시설 공실정보 안내 시스템이 피서철을 맞아 다시 운영됩니다. 강릉시는 피서객들의 숙박난을 줄이고 숙박 요금 안정화를 위해 숙박시설 공실정보 안내 시스템을 정비해 다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